모였습니다. 오늘은 기독 학부모의 욕구 코칭을 통해 알아보는 기독 학부모의 자녀 이해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초등의 음악과 국악을 가르치고 계시는 이현주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시는데요. 육구 코칭 전문가 과정까지 다 진행을 하셔서 외부에도 강의 나가시고 일단 먼저 저희 교사 대상으로 먼저 육구 코칭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사들이 본인들의 욕구를 좀 알아보고 아이들의 욕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걸 좀 강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가르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부모님들도 오늘 강의 들으시면 자녀를 좀 집에서 바라보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강의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이제 강의해 주시고 뒤에 교장 선생님 인사말 잠깐만 하시고 우리 전도사님 기도에 짧게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랄두리학교에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시간을 좀 갖게 됐네요. 교감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랄두리학교에서 초등과정 음악 국악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이현주입니다. 제가 여기에 되게 이제 오랜 시간이 있었어요. 이 학교에. 오랜 시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어머님들을 만날 일은 사실 교과교사라서 별로 많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는 사실은 어머님들을 그냥 처음 만나 뵙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습니다. 이제 교감 선생님이 제목을 이렇게 거창하게 가정통신문에 내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욕구 코칭을 통해 알아보는 기독 학부모의 자녀 이해, 이거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시간입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에 과연 이걸 다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어머님들이 욕구가 뭔지도 아셔야 되고 내 욕구는 또 어떤지도 아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좀 많이 깔아둬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다가 오히려 아무것도 어머님들이 가져가지 못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욕구가 뭔지 좀 아시고 나는 어떤 욕구가 좀 강한 사람인지 나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한 사람으로서 말고 부모로서일 때는 나는 어떤 욕구를 쓰고 있는지 내 아이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집중적으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오늘 이렇게 좀 강의 듣는데 집중하시고 나중에 활동도 좀 간단하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왜 안 될까요? 요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시간을 드릴게요. 자, 오늘 오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뭔지 예를 들면 아이들 밥을 좀 해놓고 오느라고 너무 신경을 많이 썼어요. 내지는 나 오늘 좀 예쁘고 싶어서 머리 좀 신경 썼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두 분 앉으셔가지고 오늘 모이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 요거에 대해서 각각 1분씩 한 분이 1분 한 분이 1분 이렇게 해서 잠깐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짝 지는데 어려움 없으시죠? 선생님들도 같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빈데 오셔도 되고요. 자, 이제 상대방 이야기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이야기를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질문은요.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가장 고민되는 거, 물론 되게 많으시잖아요. 저도 진짜 뭐 몇 수십 가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하나, 오늘 내게 가장 컸던 고민을 생각하셔도 되고요. 가장 고민되는 게 뭔지, 요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실 테니까 한 분당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네, 계속 얘기. 자, 이야기를 정리해 주시고 반대편, 네, 여태까지 얘기 들어주셨던 분이 이제 얘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하고 싶은 얘기 많으시겠지만 슬슬 이야기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은 여기 앞쪽, 여기 빈데 오셔도 되고요. 빈자리 요 맨 앞쪽으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편하신데 앉으셔도 돼요. 자, 이제 제 얘기에 다시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언제 코로나를 겪었냐 그런 것처럼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근데 저희가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에 저희 교사 연수를 기대원에서 온라인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육구 코칭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강사님이 막 설명을 하세요. 이런 아이가 있어요. 교실에 이런 아이가 있어요. 설명하는데 이거는 얘, 이거는 얘. 우리 학교 아이들 이름이 계속 제 머릿속에 뿅뿅뿅뿅 이렇게 떠오르면서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고 와, 제가 왜 그랬나 너무 궁금했는데 저런 욕구가 있어서 그랬구나라고 너무 큰 깨달음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끝났는데 너무 감질나게 배운 거예요. 정확하게 어렴풋이 알겠는데 더 깊이 모르겠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또 잘 거기까지 이제 강의에서 배울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전문가 과정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육구 코칭을 공부하면서 저한테 제일 큰 도움을 제가 받았던 건 먼저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욕구를 가진 사람인지, 그래서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좀 불편하게 느끼는지, 제가 화가 날 때 그냥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나의 어떤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고, 그래서 제 행동의 그 안에 있는 어떤 의미들을 파악하게 되니까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굉장히 유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대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유연해질 수 있다는 거였어요. 쟤는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왜 저렇게 하는 걸까? 그냥 평상시에는 왜 저래? 이렇게만 했던 게 왜일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행동을 하게 될 만한 이유들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저런 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럼 난 이렇게 대하면 되겠다. 라는 방법들이 저한테 깨달아지니까 관계가 좀 더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공부하길 참 잘했다. 모든 사람들이 욕구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언젠가는 학부모님들께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나눠드릴 만한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이 그 기회여서 저한테도 되게 감사한 하루긴 합니다. PPT가 안 나오네요. 자, 집에 있는 아이들 떠올려 봐주세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때가 있죠. 저희 집 아이들 진짜 많거든요. 제가 고등학교에 강의를 나갔어요. 강의 나갔는데 일반 학교에 강의를 나가니까 깜짝 놀랄 만한 세계가 펼쳐지더라고요. 이게 길게 애들이 있는데 책상 위에 공부를 할 만한 도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간식, 뭐 우유, 화장품, 팩트, 뭐 여자애들 이런 거 있고요. 거울, 그리고 엎드려서 자는데 너무 편안함을 줄 만한 쿠션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너무 달라서 여기는 어느 색인가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아이들 강의를 잘 들을까요? 잘 안 듣죠. 더군다나 처음 온 선생님이 뭐라고 떠드는지 잘 안 들어요. 근데 이제 듣는 애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 애들 이렇게 눈 마주치고 그 아이들이랑 막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어떤 애 책상에 이따만한 유리병이 있는데 종이약을 예쁘게 접어놨어요. 그리고 손에는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이렇게 계속 강의를 듣다가 접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거 예의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날 하루만 만날 아이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이것은 예의가 아니다 뭐 이런 걸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서 그냥 이제 계속 강의를 했어요. 하고 이제 2시간 강의였는데, 쉬는 시간에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선생님,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더니, 저 그런데요, 다음 시간에 요거 종이학을 적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평상시였으면 말도 안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어볼 텐데, 제가 걔한테 그렇게 못했어요. 못하고, 왜냐면 모르는 아이니까 관계가 형성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종이학을 왜 적고 싶은 건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저께 새벽에 한 4시에 잤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졸려오는데 이거를 안 잡으면 졸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딴에는 수업을 열심히 듣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묻지 않았다면, 넌 정말 선생님에 대한 배려가, 예의가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괘씸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만한 행동이었죠. 근데 걔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안 돼! 할 수가 없었어요. 강의 열심히 듣겠다는데. 그래서 그래, 그러면 선생님이 너 이거 종이학 접게 해줄게. 그 대신에 이것이 정말 네가 내 수업을 잘 듣기 위한 방법이라는 걸 나한테 알게 해줘야 돼. 종이학에만 집중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눈도 좀 가끔 마주쳐보고 내 얘기에 고개도 좀 끄덕여주고 이런 거 잘 할 수 있다면 난 오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아이가 강의를 아주 잘 들었어요. 그리고 끝날 때 피드백할 때 제 욕구는 이거였는데요, 어쩌고 저쩌고 막 써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탁 붙여주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보면서도 사실은 그 학교의 첫인상은 굉장히 저한테 안 좋았어요. 아, 여기는 공부하지 않는 학교구나, 기본적으로 환경이 되지 않는 학교구나, 그리고 아이들의 태도, 그리고 당돌하게 종이학을 접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아이들 보고 나 우리 학교들 너무 보고 싶어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와 대화를 해보니까 사실은 그 아이의 마음에는 그냥 정말 수업을 잘 듣고 싶고 내가 수업 시간에 졸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이 아니라, 그것만 보면 너무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실 그 밑에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해를 못할 행동은 하나도 없다. 그게 제가 그 강의를 통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아이들을 오늘 좀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내가 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나? 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지 않았나? 이런 질문을 좀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구는 뭐냐? 사전적인 의미는 사실 마음속에 있는 근원적인 원함이에요. 내가 그걸 인지하고 있지 못할지라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행동하게 하는 힘인데 이제 어렵게 써 있어요. 말이 모든 행동에는 욕구가 있고 모든 사람은 욕구가 바탕이 된 목표가 있고 그 목표가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힘이 된다, 이건데 이제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이제 이거는 중학교 매점이에요. 매점에 애들이 갔어요. 그 짧은 시간에 가서 매점에서 뭔가 먹을 걸 산다는 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빵을 샀어요. 빵을 사가지고 딱 뜯어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누가 이거 빵 샀어, 우와 대박 이러고 딱 뺏어가지고 빵 하고 자기가 먼저 먹었어요. 나 한 입도 안 먹었는데, 뜯기만 했는데. 그러면 이건 갈등 상황이죠. 큰일 나죠. 그럼 얘는 일단 뺏긴 애는 화가 나겠죠. 그리고 뺏긴 친구는 뺏어서 먹었을 때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무례한 자이지만 사실 걔가 그걸 먹었을 때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욕구가 뭐가 있었을까요? 그냥 한번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보시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왜 뺏어 먹었을까요? 친구 빵을.
네, 먹고 싶어서 그냥 오 맛있어 보여 했을 수도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당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한번 당해서 얘는 아니지만 나도 한번 해볼 테다. 그럴 수 있죠. 또 뭘까요? 장난 맞아요. 장난일 수도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마침 배가 고팠어. 근데 제가 빵 갖고 있네. 아싸 하고 그냥 먹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 내가 뺏어 먹으면 얘가 어떻게 반응할까? 화낼까? 울을까? 아니면 포기할까? 이게 궁금해서 그냥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랑 얘랑 너무 친한 친구니까 내가 말 안 하고 뺏어 먹어도 괜찮겠지 뭐 하고 우리가 친한 사이라는 거 그냥 확인받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빵을 뺏긴 아이는 기분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쁘겠죠. 근데 그 나쁜 것도 왜 나쁜지에 대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화나면 그냥 화나 이거잖아요. 근데 왜 화가 나는지가 다 이유가 있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이 친구는. 네? 나도 배고픈데 그쵸? 빵이 크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먹성 좋은 친구들은 그거 하나도 모자란단 말이에요. 나도 배고픈데 내가 먹을 양이 작아졌어. 그럴 수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통제권 맞아요. 이 통제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나예요. 근데 이거 뺏겼어요. 그쵸? 그럴 수 있어요. 또 뭘까요? 네, 날 무시하나? 그럴 수 있죠. 빵이 작아졌어. 나 먹을 양이 줄어들었어. 내가 허락한 적 없는데 어머니 너무 정확하게 통제권 맞습니다. 존중해줘. 내가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나에게 묻지 않았잖아요. 그 친구가 묻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사실 물었으면 다 줬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그런데 나한테 묻지 않았어. 내가 존중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에 대응 방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지겠죠. 화가 나지만 내가 화난 원인이 내가 존중받지 못해서 화났다고 생각한다면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내가 화가 났어. 나한테 사과해줘. 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내가 먹을 빵이 작아져서 화가 났어요.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빵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욕구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욕구를 안다는 것은 나를 아는 것, 문제나 갈등 상황에서 진정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핵심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랑 갈등이 생길 수 있죠. 남편이나 아내나 배우자끼리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화가 나거나 마음이 불편한 이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면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내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이 관계가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정확히 뭘 원하는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을 때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욕구를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욕구는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윌리엄 글라서라는 심리학자는 선천적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한 형제 같은 배에서 우리 지금 뭐 셋째 뭐 가정에 셋 있는 자녀도 있고 둘 있는 자녀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똑같나요? 다르죠. 한 환경에서 분명히 같은 환경에서 자라지만 형제들이 다 다른 욕구를 보여요. 그거는 타고난 거라는 거예요. 타고난 기질이나 타고난 욕구가 다르다. 그런데 알프레드 아들러는 후천적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내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환경이 바뀌어서 내 양육자가 자꾸 바뀌었다든지 부모님이 나의 어떤 필요를 잘 알아차리지 못해서 배고픈데 밥 잘 안 줬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기들 시간마다 먹여야 해 이래가지고 배고프다고 막 우는데 아직 시간 안 됐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아이가 이 세상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먹을 걸 쟁취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계속 식탐이 생기는 아이로 자랄 수 있어요. 커서도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후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욕구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뭐 어느 것 하나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생존의 욕구, 사랑의 욕구, 자유의 욕구, 즐거움, 힘의 욕구 이렇게 5가지입니다. 좀 이따 나중에 검사해 보실 거거든요. 검사하면 나는 어떤 욕구가 높고 낮은지 한번 알아보실 수 있어요. 생존의 욕구를 먼저 볼게요. 생존의 욕구는 몸을 생각하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몸에 나쁘다 그러면 잘 안 먹어요. 애들도 그런 애들 있잖아요. 몸에 나빠 먹지 마 그러면 안 먹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계속 먹어요. 맛있으면 그냥 먹어요. 어른도 마찬가지죠. 건강 검진을 했어요. 건강에 위험시 혁신호가 떴습니다. 건강 관리 하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운동 시작해요. 그런데 생존 효과 높지 않으면 이거 꾸준히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생존 효과 높은 사람은 엄청 꾸준하게 잘 해내요.
식이 관리, 뭐 운동 이런 거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정말 잘 해내는 사람들이 생존 효과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규칙, 상식 지키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도 없는 길에 횡단보도 신호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존 효과 높은 사람은 지켜야 돼요. 저랑 제 친구가 길을 가는데 아무도 없는 길이었어요. 차도 없었고요. 뭐 그냥 없었어요. 다 없는데 외진 길에 대로변도 아니고 정말 조그만 골목길에 여기 신호등 왜 만들었지 하는 도로였어요. 근데 신호등이 탁 이제 켜지길 기다리고 있는데 제 친구는 그냥 쓱 가요. 근데 저는 생존 효과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옷을 잡았어요. 안 돼. 빨간불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왜?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아니 도대체 왜? 막 이렇게 하고 계속 가려고 하는데 신호를 지켜야 해. 이건 사회적인 약속이야. 저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생존의 욕구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끼고 모으려는 마음 많아서 함부로 쓰지 않아요. 근데 기분파로 주머니에 돈 막 계속 이렇게 잘 세는 사람들 있잖아요. 생존 욕구 낮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안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애들도 어떠냐면 애기들 할 때 아뜨 이렇게 뭐 다가가려고 할 때 뜨거워 안 돼 그러면 안 만져요. 그런 애들은. 근데 생존 욕구 말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즐거움 욕구 이런 거 높은 애들은 내가 한번 대봐야 돼요. 엄마가 아무리 뜨겁다고 말해도 내가 해서 뜨거워 이거 한번 해야 안 되는구나 알아요. 자기가 경험해봐야 돼요. 근데 생존 욕구는 자기가 다치는 거 자기 몸 엄청 아껴요. 그래가지고 안 해요. 애기들도. 생존 욕구 높은 아이들 있죠. 자기 집에 있는 아이들이 한번 어떤가 보세요. 정리정돈 잘해요. 내 물건 함부로 누가 만지면 싫어해요. 그리고 예측 가능해야 돼요. 얘네들은. 만약에 이번 주에 어디를 엄마랑 놀러 가기로 했어요. 놀이동산 가자 약속했어. 근데 엄마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일정을 바꿔요. 그러면 얘네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냥 놀이동산을 못 가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예측하고 있던 그 스케줄이 미리 상대방 나에게 어떤 뭐 알림이나 언지를 주지 않고 갑자기 바뀌잖아요. 그러면 불편해요. 내가 알고 있던 대로 가지 않지 왜? 그래서 어떤 아이가 있냐면 제가 음악 국악 다 가르치잖아요. 어느 날 제가 깜빡하고 국악 시간인데 제 음악 시간 도구를 들고 들어갔어요. 1학년이었어요. 들어가서 애들이 선생님 국악인데 왜 음악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이미 다시 갔다 오고 뭐 하기 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국악이 있었거든요. 음악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선생님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네. 근데 선생님이 오늘은 그냥 깜짝으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서 수업하자. 내일은 이렇게 바꿔서 할게 얘기했는데 애들 다 끄떡끄떡 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국악인데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내일 국악 할 거야. 내일 선생님이 내일 국악 해줄게. 우리 국악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는데 좀 이따가 또 국악인데 이거를 수업 끝날 때까지 했어요. 그 친구는 검사 안 해봐도 생존이 높은 친구죠. 네. 이 친구들은 수업할 때 계속 확인해요. 이렇게 뭐라고 제가 이걸 이렇게 하면 됩니다. 1번 이거, 2번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하세요. 했어요. 그런데 계속 확인해요. 선생님 이거 맞아요. 선생님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해요. 계속 확인해요. 왜 그러냐면 실수할까 봐 그런 거예요. 실수하기 싫어서. 몰라서가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이걸 배우기 전에는 말해줬는데 왜 자꾸 물어보지? 내 얘기를 잘 안 듣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실수할까 봐 그냥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친구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그냥 계속 그 확인하는 거 오케이 해주면 돼요. 잘하고 있어. 그대로 하면 돼. 이거 계속 해주면 돼요. 선생님 얘기 안 들었구나?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잘 들은 거거든요. 이런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되묻는 애들 있잖아요. 엄마 나 지금 숙제해? 엄마 지금 뭐 해? 여기까지 하면 돼? 이런 애들 있잖아요.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자꾸 묻지 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아이들은 안심해요. 나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안심합니다. 숙제 기한 내에 제출해야 되죠. 준비물 잘 챙겨야 돼요. 이런 아이들. 준비물 내가 못 챙겨왔다. 선생님 말하는데 나 준비물 안 챙겨왔다. 그러면 얘는 그 수업 내내 마음이 불편해요. 어쩌면 수업이 시작하기 전부터 불편해요. 나 준비물 안 갖고 왔어. 어떡하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생존이 높다. 그런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말하는 숙제, 준비물 이런 거 정말 잘 챙겨주셔야 돼요. 어머님이 생존이 높지 않다 할지라도 내 아이가 학교 가서 바들바들 떠는 걸 원치 않으시면 이거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익숙한 거 좋아해요. 새로운 거 시도하는 거 불편해해요. 그래서 엄마들은 보통 아이가 많은 거 시도해보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막 새로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데다가 툭 내던져 놓는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친구들 사이에 같이 놀아? 이렇게 툭. 그러면 얘는 안 돼요. 큰일 나요. 적어도 의지할 만한 누군가 하나 껴주셔야 돼요. 그런 환경이 된다면. 요 사물함이 초등학교 사물함이에요. 초등학교 어린이. 저희 학교는 물론 아닙니다. 이런 아이들이 근데 있긴 있어요. 저희도 이렇게 정리 잘하는 애들 있어요. 사랑의 욕구예요. 말 그대로 사랑이 넘치는 아이인데 내가 넘치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고 자기가 넘치게 받기도 해야 돼요. 사랑의 욕구 넘치는 사람들은 주변의 변화들을 잘 체크해요. 누가 만약에 오늘 못 보던 옷을 입고 왔어. 옷 샀어? 이런 거. 되게 잘 체크해요. 그리고 새로운 모임에 누가 왔어. 근데 적응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에 쓰이죠. 그래서 가서 말을 걸어줍니다. 모임이 다 끝났어요. 뒷정리 하잖아요. 이렇게 다른 욕구가 높으신 분들은 그런 거 신경 사실 잘 안 쓰이는데 사랑 욕구가 높으신 분들은 이거 정리해야 돼. 어떡하지? 그리고 막 움직여요. 뒷정리하고 아니 모임 전에 누군가 와서 막 뭘 챙겨준다거나 이런 거 막 해요. 그리고 내가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갔어. 근데 내가 좀 이따 누굴 만날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 것도 같이 사죠. 혼자 안 사요. 그리고 줄 때도 그냥 안 줘요. 네 거 생각나서 내가 한 잔 같이 샀어. 이렇게 꼭 말을 해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사랑과 배려와 이런 게 넘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떤 면이 또 있냐면 내가 주잖아요. 주는 걸로 끝나면 참 좋은데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돼요 또.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사랑과 애정을 많이 쏟아부었어. 근데 그 사람한테 뭐가 돌아오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쟤는 날 싫어하나? 내가 좀 불편한가? 그럼 난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돼요. 근데 말을 잘 못해요. 표현을 잘 못해요. 상대방이 불편할까 봐. 그래서 여기 계속 쌓여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 혼자 빵 터져가지고 이제 그만 만나. 이렇게 돼요. 절교해요. 극단적인 예이긴 한데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욕구가 높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좀 경계하셔서 내가 사랑의 욕구가 높다 하면 쌓이기 전에 푸시면 돼요. 그냥. 나 좀 서운한 거 있어. 얘기하는 연습을 하시면 거기까지 가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욕구가 높은 아이는 보면 친구 숙제해주다가 자기 숙제 못해요. 이건 비단 숙제뿐만이 아니에요. 놀이를 하는데 내가 놀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친구가 막 먼저 어떤 놀이를 제안하잖아요. 그럼 그게 먼저예요. 내 욕구보다 상대방의 욕구가 먼저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내가 잘 도와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잘 챙기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편해해요. 그래서 사랑의 욕구가 높은 사람은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보 되게 많이 하죠. 배려하죠. 평화로운 거 좋아하죠. 거절 못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속을 많이 끓이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얘가 혹시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게 있나? 얘가 혹시 내가 뭔가 그러니까 뭘 제안하기 전에 얘가 먼저 하고 싶어하는 게 있나? 이런 거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남을 따라가다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면 그것도 되게 마음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많이 챙겨봐 주셔야 됩니다. 갈등 상황 싫어해서 표현 못하죠. 친구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거 하기 싫은데 계속 누가 하자 그래요. 그럼 계속 따라가요. 그럼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하겠죠. 엄마 나 오늘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엄마 사실 얘가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친구랑 되게 친하게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맨날 어울려 노니까. 그런데 얘가 그 친구가 힘들다고 말해. 그거는 요 사인이에요. 사랑이 높다면. 그 친구를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얘한테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얘가 내 욕구는 전혀 못 채우고 친구의 욕구만 채워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욕구가 안 채워져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교우 관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눈치를 많이 봐요 얘네들은. 그래서 어머니들 얘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좋아서 하고 있는 건지 그거 좀 보셔야 돼요. 되게 좋아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보면 그냥 잘 놀고 있구나. 그런데 나중에 마음속으로는 되게 어려워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거 이제 사랑의 욕구가 높으신 분이에요. 문자 하나를 보내도 간단하지 않아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 내가 선물을 받은 거야. 누가 나한테 선물 줬어요. 어떤 선생님이. 그거 감사하단 말을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무슨 서프라이즈 선물이에요. 뭐 챙겨줘서 감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결국은 선물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근데 요런 거 되게 좋아요. 이모티콘 쓰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냥 말이 건조한 거
불편해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이렇게 썼는데 돌아올 때 아유 별 말씀을요 이렇게만 답이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글에서 어딘가 뭔가 저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한 게 있을까? 하고 자기 글을 계속 다시 보죠. 그리고 계속 분석해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장문의 문자가 왔다. 그러면 똑같이 장문은 아니어도 비슷하게 흉내 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많이 힘들어하세요. 아니면 이모티콘을 막 이렇게 사랑이 많은 이모티콘을 좀 보내주신다든지 그런 거 신경 쓰셔야 관계에 좀 더 도움이 됩니다. 힘의 욕구는 말 그대로 힘이죠. 우리 주변에 목소리 크신 분들 있죠. 대부분 힘의 욕구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욕구예요. 사실은 성취하려는 욕구가 있고요. 내가 어떤 걸 성취하고 싶잖아요. 그걸 추진하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 높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랑 같이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어떻게든 돼요. 이 일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다 만들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게 하려면 계속 인정하는 말을 해주면 됩니다. 역시 네가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잘 된다 이런 얘기 해주잖아요. 그럼 갑자기 없던 힘도 다 끌어모아요. 그래서 다 해내요. 그리고 당당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나는 항상 옳지. 그래서 당당하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도 강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겨야 돼요. 요런 분들은 지는 거 못 참아요. 뭐 하다못해 동네 축구를 해도 이겨야 됩니다. 지면 그날 분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지시랑 지적을 되게 잘하세요. 이유는 지적하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불편한 것들이 보이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보이잖아요. 보통 사랑의 욕구가 높은 분들은 말을 못해요. 내가 이걸 말했다가 제가 상처받을까 봐. 근데 힘의 욕구는 정확하게 내가 알려줘야 돼요. 저 사람이 틀리게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지시하고 지적하는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시하고 지적하는 말을 할 때 상처받지 마시고 저 사람이 나를 돕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힘이 없고 높은 아이들이 있죠. 이런 애들은요 도전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든지 시도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어떨 때는 내가 아예 못할 것 같잖아요. 내지는 내가 리더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럼 아예 뒤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아니면 도예요. 내가 앞에 나서서 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나서서 막 애들한테 이렇게 하고요. 그게 안 될 것 같아. 그럼 저 뒤에서 관심 없어 혼자 딴 거 하고 놀고 있어요. 제가 왜 저러지? 원래 되게 열심히 하는 아이인데 왜 열심히 안 하지? 라고 해서 보면 네가 지금 여기에서 네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대하실 때는 이 부분을 한번 또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믿죠. 그리고 얘네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나는 멋진 사람이야. 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긍정적인 평가들을 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이에요. 사랑해 이거 말고 와 너 이걸 해냈구나. 이게 바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 부모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껴요. 오히려 사랑해 넌 정말 최고야 이거는 그냥 우리 엄마 아빠니까 저런 말을 해주나 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가 힘의 효과가 높다 하면 이 인정하는 말로 사랑 표현을 해주시는 걸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승부욕 있죠. 줄 서도 맨 앞에 서야 돼요. 저희 반에서 줄 설 때 기준이 있거든요. 뭐 번호 순대로 쓰세요. 뭐대로 쓰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런 말 없이 그냥 만약에 오늘은 자유줄이에요 하잖아요. 힘의 욕구 높은 애들은 정말 바람같이 달려와서 제일 앞에 서요. 그리고 싸워요. 여기서 서로 제일 앞에 서야 되겠다고. 그래서 줄도 제일 앞에 서야 되는 친구들이고요. 잘하고 싶은 마음 크겠죠. 그래서 잘했어 역시 이런 칭찬 되게 많이 필요한 친구들입니다. 요거 이제 사진인데 저 민율이라는 친구가 옆에 친구가 평상시에 그냥 되게 순한 아이예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민율이 약하잖아. 좀 더 봐주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승부욕이 쑥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 밑에 저 줄다리기 할 때 이 승부에 모든 걸 바친 남자 막 이렇게 있잖아요. 갑자기 얘가 이 승부에 모든 걸 다 걸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단지 너는 약하잖아 라고 말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힘의 효과 높은 아이들한테는 너 못해 너 힘 없잖아 이런 얘기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자유의 욕구예요.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욕구인데 근데 생각외로 많아요. 우리 학교에. 자유의 욕구 높은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자, 어머님들 자기가 여기 해당되시는지 어머님들 아버님 한번 보세요. 구속하는 거 싫어. 시키는 거 안 돼. 내가 나서서 하는 건 괜찮은데 누가 시키는 건 안 돼. 그리고 규칙이나 강제 자유롭죠. 그래서 규칙을 했는데 규칙적으로 규칙을 뭔가 제시를 했는데 그거 잘
벗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도 이번에 우리 땅 갔다 왔잖아요. 우리 땅제 갔다 올 때 밴드에 매일마다 사진 올라왔잖아요. 사실 거기 저희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10장. 단체 사진으로 10장씩. 그런데 어느 밴드는 사진이 많이 올라오고 어느 밴드는 사진이 적게 올라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10장 올리는 선생님이 일을 안 해서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나머지 분들이 마음이 넘치신 거예요. 근데 이 자유욕구 높은 분들, 이제 그런 사랑의 욕구, 자유욕구 이런 거 높은 분들, 그런 분들이요. 사진 많이 올리는 분들. 생존의 욕구 안 돼요. 10장만 올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더 올리고 싶지만 아니야, 안 돼. 이러고 참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가이드라인을 받아도 욕구에 따라서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업무의 어떤 보여지는 결과에 차이가 납니다. 혼자 하는 거 즐겨요. 여럿이 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혼자 하는 건 정말 정말 잘해요. 근데 함께 하자 그러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버리고 남한테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자유욕구 높은 사람들은 그런 게 되게 많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창의적이에요. 뭔가 규제에 얽매이지 않잖아요. 규율에 매이지 않고 뭐 내가 꼭 지켜야 되는 거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또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술에 많이 종사하시는 경향이 좀 있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은 꼭 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데 답하기 애매하잖아요. 그럼 그냥요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요런 아이들은요, 내향적이죠. 개인적이고 대체로 조용해요. 드러내는 거 되게 싫어하고 주목받는 거 되게 싫어요. 만약에 이제 어머님도 여기 이렇게 자유욕구 높으신 분, 힘의 욕구 높으신 분들은 제가 어머니 어떠세요? 이렇게 말하면 대답 툭 해주실 거예요. 근데 자유욕구 높으신 어머님들한테 어머니 어떠세요? 하면 왜 나한테 이렇게 아마 속으로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신 드러내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들도 갑자기 주목받으면 되게 어려워져요. 규칙이나 강제에 자유롭죠. 그래서 정말 규칙을 안 지켜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야기하지 않아요가 제가 1학년 때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5학년이 돼서 여전히 갑자기 툭 이렇게 말을 해요, 애들이. 그러면 제가 말하죠. 선생님이 말씀하실 땐 이야기 하나요 안 하나요? 그러면 안 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나와요. 이런 친구들은 자유욕구가 아주 높은 친구들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해요. 이게 되게 장점이다 단점인데, 그래서 누가 막 슬퍼하잖아요. 내 친구가 막 옆에서 막 친한 친구가 울어요. 근데 얘는 가서 위로를 잘해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감정이 나한테 옮아오지 않아요. 아, 얘가 슬프구나. 그래서 그 슬픔만 그냥 바라보고 위로해줘요. 사랑의 욕구 높은 친구는요, 가잖아요. 같이 울어요. 집에 와서도 힘들어요. 얘는 이미 해결됐는데. 얘 해결됐는데 나는 얘 감정을 내가 옮아가지고 집에 와서 계속 그것 때문에 어려워요. 걔는 어떡하지? 얘 집에서 밥 잘 먹는데 밥은 먹을까? 내일 학교는 어떻게 오지? 이거 혼자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유욕구 높은 아이들이 상담 같은 거 더 잘해주고 친구 위로 더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관심은 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잘 하지는 않아요. 갈등을 싫어하고 불화를 만들지 않아요. 간섭받기 싫어서 최선을 다하는데 제가 이게 좀 쇼킹했어요. 되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저는 얘가 자유욕구가 높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열심히 한 게 생존이 높은 줄 알았는데 자유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간섭 안 받으려고.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싫고 틀렸다고 이 부분 틀렸는데 다시 볼까? 이 말 듣기 싫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검사를 했는데 넌 생존이 아니고 자유였어? 이렇게 제가 좀 놀란 케이스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이 먼저죠. 집에 오면 애들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손 씻고 뭐 옷 갈아입고 숙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숙제는 해야 될 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학교에서부터 내내 생각했던 곤충, 책, 장난감, 거기 먼저 달려가는 거죠. 대부분 아이들은 사실은 이제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기질적으로도 그런 게 일단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잘 안 되는 아이들은 여기가 자유욕구가 높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게 책상이에요. 자유욕구 높은 사람 책상인데 깜짝 놀랄 만한 책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상 주인에게 물어보면 자기는 이게 나름대로 다 정리가 됐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정말 바로 딱 이렇게 뽑아갖고 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는 이거 큰일 나거든요. 저렇게 하고 어떻게 살았는데 저분은 저것이 오히려 편안한 거죠. 즐거움의 욕구입니다. 즐거움의 욕구는 이 욕구가 높은 사람은 말 그대로 즐거우면 다 돼요. 어느 집이 되게 맛있대. 그래서 빨리 가요. 근데 가자마자 바로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대기를 해야 돼. 1시간 해야 돼. 그러면 저는 안 가요.
근데 저희 남편은 가요. 그래서 초반에 저희 남편은 저랑 그런 때 되게 어려웠어요. 그 멀리까지 속초까지 막 갔다가 새벽에 갔다가 밤에 올라오면 저는 막 녹초되는데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즐거움이 있고 높아서 그래요. 취미 활동 되게 많아요. 관심이 많아요. 다양한 것에. 그래서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배워보고 그래서 자격증도 굉장히 많고요. 배우는 것에 꺼리낌이 전혀 없는 분들이 즐거움이 있고 높습니다. 이분들은 되게 좋은 태도가 있는데 긍정적인 태도예요. 뭐든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가 스트레스 받는데 즐거움이 있고 높은 사람은 까짓 거 뭐 오케이 끝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는다 하면 아 난 즐거움이 있고 좀 높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배우는 거 가르치는 거 좋아하죠. 호기심이 많죠. 탐구심도 많습니다. 요런 아이들은요 말과 행동이 일단 커요. 선생님 뭐 선생님 이렇게 말하고요. 웃어도 호호호 하면서 후하하하 이렇게 웃어요. 친구한테도 안녕 없어요. 안녕 막 이렇게 해요. 정말 행동이 커요. 이렇게 지나가다 이런 친구들 많이 보이시죠? 내 자녀 아니어도 진지한 거나 어색한 거 정말 죽을 것 같이 싫어해요. 그래서 분위기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 이게 어색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딴소리예요. 갑자기 어디서 번뜩 생각난 것처럼 개그를 막 해요. 그럼 분위기 파악 못하니까 분위기 흐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잠깐만 좀 참아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요. 근데 너무 어색하거든. 좀 이따가 또 해요. 야 내가 있잖아 어제 TV에서 뭐 봤는데? 뭐 이런 거 또 막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런 진지한 분위기를 정말 못 견뎌 한다는 거. 표정 밝고 잘 웃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뭐만 하냐? 재미가 없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공부만. 재미있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해. 근데 이게 너무 사실은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느껴야 하는 건데 모든 아이들이 모든 과목에서 재미있을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머니 정말 누가 요즘에 이런 이 과목은 우리말은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 근데요 영어는 되게 열심히 해요. 뭐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뭐냐면 얘는 영어의 어떤 부분에 재미있는 꽂힌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에는 내가 딱히 막 재미를 느끼지도 못해. 그 사실 재미라는 게 내가 어느 정도 좀 과정을 쌓아가고 알아가고 뭔가 어느 만큼 기본이 쌓여져야 그때부터 재미가 있는 건데 요 쌓는 과정을 못 견디는 거거든요. 재미가 없으면.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느 과목이든 간에 그 기본을 쌓는 과정에 그 지루한 과정을 부모님이 아주 많이 돌봐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목 간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긍정적인 관계에서도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요거를 하면서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뭐냐면 부모님과 아이의 욕구가 같으면 그래도 크게 트러블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생존이야. 근데 아이는 자유야. 거꾸로 부모가 자유인데 아이가 생존이야. 이럴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아이는 준비물을 너무 열심히 챙겨가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가 자유가 너무 높아요.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 세상은 다 어차피 자기 몫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챙겨가. 챙겼어? 확인 안 하시고 잘 갔다 와 이렇게 애가 왔는데 없어요. 그럼 얘는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없도록 해결해 주셔야 되고 또 반대로 엄마가 너무 꼼꼼해요. 그래서 애가 막 자유가 넘쳐 집에 와서 좀 쉴 시간이 필요해. 근데 엄마가 손 씻어 옷 갈아입었어? 이리 와 앉아 공부해야지 숙제해야지 막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 애는 숨 쉴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그럼 얘는 오히려 하고 싶은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모님들이랑 할 작업은 이거예요. 나는 어떤 욕구를 가진 사람인지, 뭐가 높은지. 그래서 나는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지. 또 내 아이는 어떤 욕구가 높은지. 그럼 이런 아이는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 그래서 욕구가 다른 경우가 제일 아마 고민되실 건데 사실 대부분 달라요. 비슷한 면도 있지만 대부분 달라요. 사람이 한 가지 욕구만 높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높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만 막 높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대부분 욕구가 없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아이들 욕구 검사는 오늘 못해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뒤에 프린트로 욕구 검사지를 해놨어요. 가져가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이들은 혼자 못해요. 자기가 정확히 자기를 판단하지 못하거든요. 부모님이 문제를 읽어주시고 체크하는 거 같이 보시고 얘가 내가 보는 것과 아이가 자기 스스로 느끼는 것과 같은지 한번 보시면서 검사를 해보시고
아이 욕구를 한번 정확히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뭐 이거는 그거예요. 취미, 윤은혜 씨는 취미가 많죠. 즐거움의 욕구가 높아가지고 요리도 잘하고 베이커리도 하고 머리도 만지고 뭐 5만 가지,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즐거움의 욕구 높은 거고요. 이거는 세 사람이 여행을 같이 갔습니다. 한 사람은 와 너무 신난다, 그냥 이 자연을 즐기는 거예요. 즐거움의 욕구가 높은 거죠. 한 사람은 텐트 어디 치지? 오늘 여기서 잠자야 되는데, 생존 욕구가 높은 거예요. 저가 먼저 봅니다. 한 사람은 일단 눕고 보자, 자유 욕구. 난 그냥 일단 한번 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여행을 갔어도 느끼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행을 가죠. 걸어가는 여행이에요. 기안84는 대표적으로 자유 욕구가 높은 사람이죠. 저분은 저거면 다 돼요. 속옷 하나, 양말 3개, 옷 2벌, 칫솔, 치약 끝. 덱스는 저렇게 짐이 많아요. 28kg짜리 여행 가방이 꽉 찼대요. 실제로 보면 이것까지 꼭 챙겨야 했을까라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저분은 생존 욕구 높기 때문에 내가 생존을, 타지에 가서 생존할 때 부족하면 안 되게 다 챙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되는 겁니다. 애들을 보고 여행 갈 때 짐 싸라고 그러면 아마 이런 두 가지 극과 극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제 욕구 검사를 해볼 겁니다. 5가지 욕구로 보는 나, 욕구 검사하기. 핸드폰 다 가져오셨죠? 저 QR로 검사하실 수 있어요. 혹시 없으신 분이 계신가요? 오.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제가 설명한 거 듣고 나는 어떤 효과가 높겠다고 좀 추측되시는 게 있죠. 그걸로 좀 해보실게요. 저기에 보면 뭐 이렇게 그냥 대충 하셔도 돼요. 뭐 이거 그쪽으로 막 보고되지 않아요. 막 체크하는 항목 있거든요. 보고되지 않으니까 그냥 제 강사 이름 이현주 쓰시고 뭐 연수에서 봤다 이렇게 그냥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걸 다 하시면 마지막에 제일 높은 욕구가 뭔지 그 욕구 점수별 나와요. 그거 캡처해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돼요. 안 되세요? 맙소사. 다 안 되시나요? 와이파이 키면 된대요. 아, 끄면 된대요. 왜 와이파이를 꺼야 될까요? 아, 와이파이 잠깐 꺼주시면. 질문을 보실 때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직관적으로 딱 떠오르는 거대로 하셔야 정확하게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도 한 가지는, 사람의 욕구는 오늘 검사하신 게 그대로 항상 날마다 똑같이 유지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갑자기 생존 욕구가 올라올 수도 있고요. 자유 욕구가 높아질 수도 있고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상황은 또 예상을 못했네요. 되고 계신 거 맞지요? 감사합니다. 안 되는 분들은 와이파이를 꺼도 안 되실까요? 크롬으로 열면 된다고 하시네요. 이상하다. 테스트 했을 때 됐는데. 종이로 할 걸 그랬나 봐요. 나름 약간 디지털 이런 느낌 갖고 싶었는데 실패인가 봅니다. 혹시 계속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걸 나중에 반별 밴드나 이렇게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정확히 검사해 보시고, 오늘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나는 저런 욕구가 높구나, 나는 이 욕구가 이 욕구는 좀 낮은 것 같은데 생각되시는 걸로 하셔도 돼요. 오늘은 제일 높은 욕구만 쓸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나는 생존이 높은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딱 그냥 직관적으로 내가 제일 높은 욕구가 뭔지 떠오르시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대로 가셔도 됩니다. 혹시 안 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다른 욕구도 다 높지만 생존도 조금 높은데,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선호하냐면
강의 이런 거 제 시간에 끝내는 거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아무리 강의가 좋아도 일단 정해진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저는 마음 어려워집니다. 오늘 저에게 할당된 시간은 8시 50분까지예요. 그래서 검사가 완료되시면 저에게 눈빛으로 이렇게 좀 사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집 아들은 즐거움 욕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강의 준비하는데 걔가 딱 저한테 아 그래 너 그런 짓 하는 거 내가 강의 가서 말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밖에 가서 커피를 사왔어요. 고3이거든요. 커피를 가져와서 텀블러에 옮겨 담는 거예요. 분명히 일회용 컵의 돔 뚜껑이 텀블러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더니 빨대랑 같이 뚜껑을 에잇 이렇게 하더니 에이, 안 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는데 일단 궁금하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가방을 챙겨서 도서관에 갔으면 좋겠는데 얘 고3인데 도서관에 가는 그 책을 막 챙기는 그 사이에 열심히 책만 안 챙기고 엄마 내가 오늘 요즘에 재밌는 밈을 하나 봤는데 뭐 이렇게 하고 엄마 나 개인기 하나 발견했어 나 동굴에서 울리는 소리 할 수 있다 우다우다우다우다 뭐 이런 거 하고 계속 이런 말장난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손은 너무 느려. 저는 미치겠어요. 저 손이 빨리 움직여서 가방을 싸가지고 딱 메고 공부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제 욕구대로 시끄러워 빨리 갔다 와 이렇게 했으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빨리 움직일까요? 안 움직여요. 제가 소리 지른다고 움직이지 않아요. 다우다우다우 이거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그래서 들어줬어요.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들어줬어요. 들으면서 손을 조금만 빨리 움직여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도 가정에서 속 끓이시겠지만 생존이 높은 어머니가 즐거움이 높은 아이를 양육하고 계시다면 저처럼 부글부글 끓지만 손을 조금 하하 재밌네 손 조금만 빨리 움직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걸 무시하고 화를 낸다고 해서 아이는 움직이지 않고 저와 아이의 사이만 나빠집니다. 많이 인내를 쌓으셔야 돼요. 아직도 안 되셨을까요? 되셨나요? 혹시 안 되신 분만 잠깐 손 들어주시고 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계시는 거죠?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1분이면 될까요? 이건 중요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뭘 할 거냐면 높은 욕구별로 모여볼 거예요. 저는 사랑이 제일 높아요. 그러면 여기 아니 저는 생존이 제일 높아요. 그럼 여기 그 다음에 사랑이 제일 높아요. 여기 그 다음에 힘 여기 자유 저기 뒤에 즐거움 이렇게 해가지고 5개 그룹으로 모일 거예요. 만약에 동점이 나왔다 그러면 동점 중에 4개 좀 더 내적 친밀감이 있는 걸 선택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슬슬 이동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생존, 사랑, 힘, 자유, 즐거움입니다. 가방 다 가지고 이동해 주세요. 다시 안 오실 거예요, 이 자리로.
사랑이 넘치는 미랄들의 사랑이 되게 많으신데 의자 가져오세요. 의자. 자, 혹시 의자가 부족하다면 가지고 오셔서 그룹에 합류하시면 좋겠습니다. 맨 앞부터 생존, 사랑, 힘, 자유,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 옆에는 아무도 앉아 계시면 안 되겠죠? 아, 힘. 자유 역시 적으시네요. 즐거움이 지금 세 분이신 건가요? 자, 이제 저를 잠깐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지금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자, 어머니 이럴 때 제가 애들한테 하는 게 있습니다. 미랄. 아시고 계시군요. 미랄. 자,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요. 이제 착각하시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내가 여기 생존이 높으시잖아요. 생존이 높은 사람 말고 생존이 높은 부모. 내가 높은 욕구를 가진 부모로서 집에서 내가 애들 어떻게 양육하시는지 그 행동의 특징 있잖아요. 시간 무조건 지켜야 된다. 내지는 뭐 숙제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면 뭐 힘은 애가 싫다고 해도 무조건 내 의지대로 한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랑이 높으신 분들은 아이에게 이건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해야 되는데 애가 상처받을까봐 말을 못한다.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하나만 높지 않아요, 욕구가. 근데 여기서 다른 욕구를 섞으시면 안 돼요. 생존이 높을 때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서로 의논하시고요. 사랑은 사랑이 높을 때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지. 다른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욕구 섞지 마시고 앉으신 그 자리에 계신 그 욕구, 그거에만 좀 집중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나와서 발표할 거거든요. 시간을 5분 괜찮으시죠? 너무 많아요? 적어요? 자, 시작하시죠. 자,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팀 중에 한 분이 매직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아, 여기 힘 높으신 분들인데 쓰는 거 서로 미루시는 거예요? 힘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검사 제대로 하신 거죠? 어떤 말을 더 많이 하는지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자, 1분 남았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발표를 누가 하실 건지 정해 주세요. 자, 이제 정리되셨죠? 어느 팀이 먼저 발표해 볼까요? 힘, 오케이.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힘 먼저 하겠습니다. 힘이니까요.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발표할 건데요. 정리되셨죠? 이 발표하는 데도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 아버님이실까요? 3명인데요? 네? 3명. 네네네. 다 말씀 주세요. 예. 4학년 고지율, 6학년 고선율, 8학년 고하율 아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야, 너무 이미지를 이쪽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할 때가 있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아무래도 좀 이제 아이 교육에 이제 힘을 많이 주시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명령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시간 없다, 빨리 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다음에 차 빨리 타, 출발한다. 예. 예. 했어 안 했어? 그다음에 다섯 센다, 하나 둘 셋. 그냥 먹어, 그냥 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왜 그랬는지 아빠라면 설득해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그다음에 몇 등이야, 그래서 떨어진 애는 몇 명이야. 네, 이렇게 뭐 이런 말들을 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박수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어느 욕구가 먼저 해보실까요? 제가 그냥 할까요? 네, 즐거움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6학년 심유리, 그리고 4학년 심유라, 3학년 심유의 아빠입니다. 네, 저희는 보기만 해도 막 즐겁죠. 저희 맨날 매번 하는 말, 가족끼리 모였을 때,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너무 행복해. 너 행복하지 않아? 가. 우리는 행복해. 야, 나가자. 어디 갈래 오늘은? 뭐 할까? 여러분 느껴지시죠? 야야, 이거 배워봐, 이거 진짜 재밌어. 아유, 괜찮아 내일 있잖아. 야, 일단 자고 내일 해. 키 한 거 자. 그리고 매번 어디 갔다 오면 꼭 하는 말, 재밌었니? 이거 재밌겠지. 이상 즐거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에서 즐거움이 막 느껴지시죠? 와. 어떤 팀에서 해보실까요? 그냥 할까요? 생존에서 한번 해볼까요? 생존 누가 나오세요? 안정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2학년 백하연, 5학년 백하진, 7학년 백하율 엄마입니다.
저희 생존욕구에서는 굉장히 말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금 요약을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집에 오면 씻고 숙제해야지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숙제했니? 준비물 있어? 준비해야지. 그리고 시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좀 쪼갰어. 또 할 일을 적어서 체크리스트 다 적어서 그 순서대로 해야지. 그리고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줘. 그리고 조심해. 하지 말라는 건 좀 하지 마. 이런 거 있고 하고 싶은 것보단 해야 하는 거 먼저 해야지 않겠니?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매일 하는 말이라 좀 많이 지금 좀 약간 뭐 먹을 때도 돌아다니지 말고 제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먹어. 그리고 아이들 끼니 거르거나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할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 늦는 거에 대해서 엄마들이 되게 조급해지고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우리 주간 배움 학습표 보내주시잖아요. 꼼꼼히 보고 준비물 뭐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거 확인했니? 그거 준비했니?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니? 몇 번을 아이들에게 확인하는 좀 그런 성향들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사랑 나와볼까요? 사랑 우리 제일 많으신데 사랑이 꼽히는 미랄두레. 부끄러우세요 지금.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랑이고요. 처음에는 서운함을 아이들한테 많이 느껴요.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너무 서운해가지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다음 표현을 잘해요. 근데 좀 마음이 더 가는 아이한테 편애라고 느끼진 않을 텐데 걔는 편애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다 같이 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아이의 욕구에 따라 엄마가 따라가게 돼요. 처음에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아이가 눈물을 보일 경우 마음이 되게 약해져서 아이의 욕구에 거진 따라가게 맞춰주는 거 하고요. 학교 후에는 다른 엄마들이 오늘 뭐하고 놀았어 이런 것보다 너의 마음이 어땠니? 아이의 마음을 먼저 물어봐주는 저희들이고요. 그러니까 미리 먼저 아이가 상황을 봤을 때 아이의 마음을 먼저 항상 배려를 해서 아이의 성장을 막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도 하십니다. 짧게 말해도 되는 것을 상하 길게 이리저리 서로서 상처 안 받게끔 아까 이모티콘 보셨죠? 그걸 아이에게 이렇게 설명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유 나와볼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샘이 지산이 아빠인데요. 저희는 자유욕구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4개를 썼는데 내용은 한 2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너 하고 싶은 거 해. 너가 알아서 해. 예. 그리고 부모가 먼저 제한하지 않는다. 원하는 게 뭐야? 여기서 계획이 없어서 오늘 뭐 할까? 오늘 뭐 할래? 사실 이것은 부모가 계획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애 의견을 물어보는데 오늘 뭐 할래? 뭐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애 의견을. 그래서 이렇게 제가 딱 앉아서 보니까 자유욕구랑 즐거움욕구랑은 좀 많이 통하는 것 같고요. 이 쓰신 걸 보면 생존욕구라든지 힘이라든지 이쪽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해요. 근데 즐거움과 자유는 그냥 알아서 해. 그냥 재밌으면 되지. 이런 쪽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쓰셨던 것들은 나중에 저한테 좀 주시면 제가 부모님들 이해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부모로서 나는 어떤지 봤습니다. 아까 제가 아이들의 그 각 욕구별 특징 알려드렸잖아요. 그 보시면서 내 아이가 나랑 욕구가 비슷하다 생각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봐 주실까요? 별로 없죠. 나랑 다르다. 손 들어볼까요? 네, 대부분 사실 많이 달라요. 그렇죠? 이를 다를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이 높은 부모가 자유의 아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인지, 또 즐거움의 욕구가 높은 부모님이 생존의 욕구,
공부해야 되는데 숙제해야 되는데 놀자 이런 부모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가정 안에서 정리해 나가실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부모님이 내 욕구대로 아이를 대하잖아요. 그럼 아이는 사실 채워져야 되는 욕구가 채워지지 못한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삐뚤어진 형태로 어쨌든 이걸 아이는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정상적이고 되게 건강한 방법으로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욕구를 채워가요. 그럼 그게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분명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머님들께 제가 아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의 욕구가 어떤지, 그럼 이런 아이는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 아까 제가 이제 저희 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고3이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막 문제집 하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랄랄랄랄라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화내지 마시고 새로운 거 연습했구나. 고3이 개인기 계속 연습해요. 매일매일 새로운 개인기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화내지 말고 오늘은 그 개인기구나 하고 몇 번 들어주시면서 손만 조금 빨리 움직여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법들을 어머님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매번 어렵고 매번 방법을 고민해 가야 되거든요. 실패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야기하는데 사실 지금 이제 다 초등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중고등에 자녀를 두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내 그 욕구를 건강하게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을 부모님이 찾아가셔서 아이들을 잘 성장시켜 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 사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하나님 주신 그 모습 그대로 그것들을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우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욕구증의 포인트예요. 상대 행동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욕구를 잘 아시고 나의 욕구를 그 대신에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신다고 해서 내 욕구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공존해 갈 수 있는 방법들 좀 찾으시면 좋겠고 또 뭐 언제 이런 기회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건 이제 오늘 욕구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이고 얕게 오늘 알려드린 거예요. 깊게 들어가면 아이들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게 되실 건데 혹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봐 주셔도 괜찮고요. 또 해봤는데 이런 거 실패했어요 라는 이야기 또 저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기 욕구를 그대로 잘 채워가는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부모님들과 또 저희 교사들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자, 오늘 아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해 주신 우리 현주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여러분 하겠습니다. 욕구 강의 들으셨는데 잘 들으셨는지 혹시 제가 가장 강한 욕구는 뭘까요? 잘 가르치셨네요. 저 즐거움, 사랑 이 두 가지가 가장 높습니다. 저희 아내는 생존과 자유가 높아요. 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쉽지 않은 게 아니고 그분이 저를 감당하기가. 제가 나온 이유는 오늘은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그 경기도 교육청 다녀왔는데 사실 제가 이때까지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는 토론회, 뭐 정책 간담회 몇 번 가봤지만 오늘처럼 살벌한 분위기 처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2학기 대안학교 학생들 급식비가 책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예요. 제가 이거 부모님께 오픈을 하지 못했는데 저는 될 거라고 믿고 그래서 오늘 사실 경기도청 청소년 과장, 경기도 교육청 정책과장 두 분이 딱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확실히 물어보고 2학기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것을 확인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오늘 2시간 반을 했는데 끝까지 두 분 다 미루시더라고요. 그 대답을 못 하셔. 그러니까 추경을 세워서 2학기 때는 대안학교 아이들 급식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실 오늘 진짜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나머지 분들은 다 긍정적인 분들이니까 괜찮았는데 그 두 분은 계속 공격받았고, 경기도청 청소년 과장은 그래도 되게 뭐랄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경기도 교육청이 사실 지금 약간 문제거든요. 경기도 교육청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 대상은 공립학교라고 본다. 이게 딱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공교육에만 지원을 한다. 이게 1000명이에요. 그리고 대한교육기관에게는 교육적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교육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공교육에서 마련한 프로그램들을 할 기회를 주겠다. 이거지, 실제적으로 지금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조례는 재정 지원을 하는 조례거든요. 그리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조례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법적 근거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대한교육기관들이 급식비 문제 없어야 되고 인건비도 지원 받아야 되는 지금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는데도 이제 그것을 회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학부모님 한 분이 화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른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무섭더라고요. 분위기가 오늘 좀 그랬는데, 그래서 마지막에는 경기도청하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두 분이 악수하면서 우리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저희들 앞에서는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극적인 무슨 타결, 좀 이런 분위기로 갔는데, 이제 실제 이 두 분이 뭔가 대화를 하겠다. 이거는 되게 좀 뭐랄까, 두 분의 대화 안 되면 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거는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청, 그리고 우리 경기도 대안학교 연합회, 그리고 기독교 대안학교 말고 경기도 대안학교 협회, 거의 두 곳하고 한 곳 더, 이렇게 해서 5자 협의체를 만들자. 거기서 꾸준하게 이 얘기를 하자. 이제 이런 제안을 하고,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2학기 급식 문제는 어쨌든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게 이제 마지막 그래도 희망적인 메시지여서, 오늘부터 이제 2학기 될 때까지 한번 어떻게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는 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명학교 40명, 샘물 30명, 막 부모님도 오셔가지고 쫙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오픈을 우리 학교에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렇게 됐고, 이제부터 이제 조금 더 강력한 스탠스를 취해야 될 때는 우리 부모님들의 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픈하고 다음번 이런 모임이 있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도 좀 시간을 내주시면 같이 가서 우리 목소리도 내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잘 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또 미랄두레에게 거는 역할이 또 그런 거거든요. 미랄두레 학교는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그런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지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좀 우리 부모님들 관심 가지시고, 제가 이제 글 올릴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 밥을 안 준 데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막 이러면서, 어쨌든 오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밥 먹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들었는데요. 저도 이제 교장 선생님 말로만 이렇게 듣고 실제 가서 봤을 때 그곳에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참으신 거지, 애들이 없었으면 아마 돌 날아다니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생존의 욕구는 이해되시죠?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냐하면 80년대 90년대의 모습이 아닌 지금 2025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한다. 미래의 교육 얘기를 해야 할 이 시기에 그걸 얘기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무거웠지만,
또 이 길을 같이 가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학교가 그 마음을 같이 기도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차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그런 자를 세우기 원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이곳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욕구 코칭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만족하고
내 아이가 만족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욕구 고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아이의 욕구를 통해서 어떻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지, 내 욕구와 우리 자녀들의 욕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비전을, 그 소망함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일에 나의 욕구와 우리 아이의 욕구를 제대로 알고 도우면서 세워가는 저희 가정, 저희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먼저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이 시간 초등 부모님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내 마음과 내 아이의 욕구를 충족하고 알기 위해서 이 욕구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거를 허락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 창조의 모습 가운데 이 욕구가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져 가는데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바라보며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뜨거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그 인생을 거는 자가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해서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학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들의 욕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뜨거움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마음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경기도 교육청과 도청이 서로 미루고 있는 우리 앞에 문제가 있는 이 2학기의 문제 앞에서 서로가 미루는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담과 같은 어둠과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우리가 무엇으로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나아갈지를 깨닫게 하셔서 적극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움직이고 또 그 일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광야에 강을 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소망의 선포함이 이곳에 기도를 통하여서 선포되게 하셔서 그 일들이 우리에게 목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교육기관을 위해서 2학기의 그 급식의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보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셨습니다. 경기도의 문제, 또한 아버지 교육청에서의 어려움들, 아버지 서로가 미루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참으로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인도하고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미래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모든 대안기관들이 이 문제를 놓고 함께 움직이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우리에게 외쳐야 할 것들을 외치게 하시고 그 일이 답답하고 지지분이진하면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아버지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꿈꿉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달마다 학부모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우리 미래들을 또한 알고 우리 학교를 또 알아가는 이 학부모 교육이 함께 모여서 우리에게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자녀의 욕구가 무엇일지, 나의 욕구가, 부모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나를 만족하고 내 자녀를 만족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욕구가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비전을 향하여서 그들을 돕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가정들, 저희 학교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경기도 교육청과 또 경기도청 간에 2학기에 저희 아이들의 급식 문제를 놓고 토론하는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진정한 왕은, 통치의 왕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거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됨과 충성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 일에 마음을 쏟고 함께하는, 그리고 진정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이 문제를 속히 해결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이 밤에 돌아가는 발걸음에 부모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